비비크림 1억 개 팔린 브랜드. 한때는 3,300원 화장품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헐리우드 배우가 모델인 브랜드. 이게 같은 브랜드라고요? 오늘은 K뷰티 1세대 로드숍 화장품판을 완전 뒤집어 놓고 한번 추락했다가 지금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브랜드 미샤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샤 요즘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옛날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미샤가 한국 화장품 역사에서 무시 못할 브랜드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이 브랜드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썼던 그 미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마 미샤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로드숍 브랜드의 탑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저가 혹은 합리적 가격의 화장품으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고요. 이제 모 회사가 에이블 CNC인데 창립자는 서영필 대표, 화장품계의 신화죠. 어떻게 보면 저가 로드숍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미샤는 어떤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미스에다가 세련됨을 뜻하는 샤 합쳐서 미스샤, 미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서영필 대표가 직접 밝혔습니다. 1996년에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첼리스트인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가 나왔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샤라는 어감이 너무 좋아서 그걸 브랜드 네임으로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샤라는 이름은 뭔가 화장품과 관련이 있다라기보단 그냥 어감이 좋아서 만든 케이스고 미스 플러스 샤는 이제 나중에 뭔가 대중들이 그냥 붙인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서영필 대표가 미샤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 닥터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본인의 스토리가 있어서 이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업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필 씨는 완벽한 사업가였던 거죠. 미샤 이전에 뷰티넷이라고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이자 뷰티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화장품은 왜 이렇게 비쌀까? 마케팅이나 유통비용 등을 걷어내면 훨씬 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게 바로 미샤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비싼 이유가 원료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직접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화장품 시장을 보면 광고비가 어마어마했고요. 또 백화점이나 혹은 방판, 그러니까 방문 판매라고 하잖아요. 그 유통 마진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화장품 하면은 고급진 느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미샤였습니다. 서영필 대표의 해답은 되게 직선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단계가 최소화됐고 그 다음 광고 모델도 초반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입소문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격 파괴. 이 가격에 이 성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지 라는 포부를 밝힌 3,300원 화장품이 바로 미샤의 성공 신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미샤의 브랜드 철학은 어떨까요? 많은 화장품 회사들과 유사합니다. 고객의 피부 고민을 듣고 효능, 기능 중심으로 해답을 만들다. 그러니까 한 줄로 정리하면 효능으로 증명하는 그리고 나아가 판매량으로 보여주는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의 K뷰티.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비비크림만 1억 개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미샤의 시그니처 아이템 뭐가 있냐? 당연히 비비크림이겠죠. 정식 명칭이 M 퍼펙트 커버 비비크림이거든요. 완전한 미샤의 히트 상품입니다. 그 다음 타임 레볼루션 라인도 미샤에서 밀고 있는 시그니처 아이템인데요. 이 역시 1000만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에센스 계열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샤에는 이제 한방 라인도 있는데요. 초공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리미엄 한방 라인이 좀 고가 라인인데도 해외에서 또 K뷰티의 한 축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미샤의 가격대는 어떠하냐? 미샤의 초기와 지금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완전 저가였죠. 완전 진짜 로드숍 중에서도 저가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적 가격대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화장품도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초공진이나 요런 이제 프리미엄 라인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나갑니다. 실제로 지금은 3,300원짜리는 없지만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여전히 폼 클렌징은 6,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리무버나 필링 젤도 10,000원 이하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좀 저가죠. 하지만 타임 레볼루션 시리즈로 가면 레티놀 8000샷 집중 크림 같은 경우는 59,000원이고요.
비타C 플러스 잡티 앰플도 47,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미샤의 이 가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미샤의 가격대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가격이죠. 그럼 이러한 미샤와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일단 1세대 로드숍 브랜드들은 다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토니모리, 에뛰드, 네이처 리퍼블릭, 스킨푸드 다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모델을 쓰지 않고 온라인 위주로 판매를 했지만 2009년부터 이제 김혜수 씨를 모델로 씀과 동시에 보아, 장동건, 원빈 등 당대 탑스타들을 배우로 쓰면서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줬죠. 사실 이랬던 미샤는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미샤만 추락한 게 아니라 1세대 로드샵들이 모두 다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급등하게 되고 로드숍 브랜드들이 과잉 출점,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살 깎아먹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올라가게 되고, 사실 판매량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왜냐면 인구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대량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던 게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올리브영이 대세로 등장을 하면서 브랜드 단독 매장보다는 이제 H&B, 그러니까 헬스앤뷰티 매장들로 이제 화장품들의 어떤 브랜드들이 각각 입점하는 방식으로 점점 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드숍 브랜드들은 좀 적응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자기의 로드숍이 있는데 다른 브랜드, 다른 회사에다가 자기 화장품을 납품할 수가 없잖아요. 또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로드숍 브랜드들의 모두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인데요. 다 노후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G라고 불리우는 이제 20대 혹은 10대 그 소비자층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샤는 그 당시에 뭐 다른 로드샵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도 하고 국내 매장도 굉장히 철수를 하게 되고, 서영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2017년에 미샤의 지분 전체를 사모펀드에 이제 1,800억 원에 이제 매각하고 화장품계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영필 대표는 미샤에 없고요. 그런데 그래도 미샤는 다른 로드샵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 있으나 LG 생활건강의 인수 후에 사실상 이제 뭐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 소멸된 상태고요. 이치스킨 역시 마찬가지로 로드숍 시장에서 거의 철수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네이처 리퍼블릭도 중국 의존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어서 망한 건 아니지만 전성기 대비 회복이 불가하다, 이런 상태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토니모리 역시 살아는 있지만 제품력이나 기술 이미지가 좀 부족하고 캐릭터나 패키지 중심 전략이 실패해서 사실상 죽은 브랜드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미샤는 그래도 발빠르게 전략을 전환해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타겟점은 놀랍게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였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중동, 동남아에서 비비크림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나 글로벌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반등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서 미샤가 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마블 시리즈에 출연했던 엘리자베스 올슨을 글로벌 앰베서더로 이제 선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올슨은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인피니티 워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했던 완다 막시모프 그리고 스칼렛 위치를 연기했던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를 글로벌 앰베서더 모델로 선정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저가 브랜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영필 시대와의 어떤 단절을 완벽하게 선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샤는 가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능, 효능을 말하죠. 또 무리하게 오프라인 샵들을 확장하지 않고 온라인 중심으로 다시 판매 구도를 재편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닥을 찍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우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샤는 계속해서 국내도 주력을 하겠지만 국내보다도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좀 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샤는 단순히 싸서 잘 팔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가격의 기준을 바꾸고 성분과 기능 이야기를 대중화시킨 브랜드죠. 한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브랜드도 다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미샤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샤 다시 써볼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억 속의 브랜드일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조 안녕.